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목은 무너진 국가 비전 민주당이 세우겠습니다입니다. 구성을 보면 크게 위기와 비전 제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위기는 민생 경제와 전쟁, 저출산, 민주주의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직격했는데요. 초부자 감세, R&D 예산 삭감,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또 평화 이슈와 관련해서도 전쟁 위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평화 또는 이제 남북 대화 등의 단어를 썼던 것과는 달리 전쟁 위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더 위기감을 부각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북한과의 전쟁 위기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념을 강조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어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 검찰 출신들의 정부와 민간 요직을 차지한 것을 두고는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을 했고요. 2년 동안 정적 주객기에 올인했다는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까? 어떤 비전 나왔나요? 네, 남북 관계와 저출산에 대한 비전 제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이제 규탄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윤 정부를 향해서는 전쟁 방지, 평화의 한 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저출산에 대해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기본 시리즈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른바 출생 기본 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가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 즉 출생아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된다는 건데요. 이 기본 시리즈라는 게 모두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대표는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더 좀 부각된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도 언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불통만 강화됐다고 표현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 자체로도 비교가 됩니다.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토대로 총선을 치르고 싶은 거죠.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불통 대통령과 소통하는 야당 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부각하는 거고요. 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당을 지적하기보다는 정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 맞췄다는 거.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총선에서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좀 깨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르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최근에도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을 띄웠습니다. 근데 같은 논란이 벌어졌어요. 사천 아니냐. 근데 이제 양쪽 모두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상황의 핵심은 이제 한동훈 체제로 선거가 치러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이어가고 싶은 야당과 한동훈을 내세우려는 여당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제3지대까지 지금 또 꿈틀대고 있으니 정치권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보면 상당한 대척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쟁 위기를 얘기하는 동안 윤 대통령은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은 안보 그리고 또 안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에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새로운 발언이 오늘 또 나왔거든요.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성적 집단. 네. 북한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워딩으로는 이건 처음 나온 부분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남북이 서로 격한 말들을 주고받았었잖아요. 오늘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 정권을 향한 적대적 그리고 이제 강한 힘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에 북한이 접정 지역을 도발하거나 또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등으로 사회 교란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정이 갑자기 잡힌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북한이 우리 민족을 부정하고 주적으로 공언하고 교전 상대국으로 공언함으로써 심지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안보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중앙통합방위 회의를 통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각 기관별 조치 상황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오후에는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각국의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거 후폭풍이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족들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선 재표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태원 특별법과 이제 쌍특검법은요, 2월 29일 다음 달 이제 29일이죠. 동시에 재표결하는 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여야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정된 거는 없지만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제 재표결을 하더라도 또 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재표결 통과하려면 굉장히 이 문턱이 높아요. 네, 과반 맞습니다.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니까 이거 여당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당은 빨리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제 여권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빨리 재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총선 전에 국민의힘은 빨리 이 이슈들을 털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재표결을 늦춰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시 부결되면 이 이슈는 다시 또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 계산보다 전 유족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유족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원했냐, 돈을 원했냐 너무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바라는 거는 오로지 진상 규명이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여당은 추모부터 진상 규명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다 정치적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추모 1주기에서도 참석하지 않았었고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면 하다못해 유족을 만나서 설명이라도 들어야 될 텐데 그런 점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일을 점점점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어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 대주교는 작은 목소리, 힘없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치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한 위원장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 이태원 참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이 아픔을 겪은 유가족,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치를 해달라 이런 당부의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위원장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대주교님께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한 만큼 좀 이걸 다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다시 한번 여야 정치권에 촉구를 하면서요.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